네, 지금 VIO까지 설치하셨고 나서, 좀 이제 최종적인 단계에서 이제, 어, 테스트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한번 실행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 로스를 설치를 했죠. 로스 프로그램을 다 설치하고 이제 VIO 패키지까지 다 설치를 하셔가지고 VIO 패키지 빌드까지 이제 다 끝냈으면 정상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뭐 케이블이라든지 T120 카메라라든지 그런 거 이제 설치가 다 됐으면 이제 VIO 패키지를 실행시키면 이제 정상적으로 VIO 패키지가 올라와야 됩니다. VIO 패키지는 실행시키는 이제 커맨드가 우리 로스런치하고 이제 px4 리얼센스 브릿지라는 패키지가 이제 VIO 패키지인데요. 요게 VIO 패키지입니다. 로스 패키지. 이 패키지를 이제 실행시킬 때 이제 런치 파일은 브릿지 마브로스 런치 파일이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브로스 쪽으로 이제 브릿지 해주는 패키지예요. 뭘 브릿지 해주냐면 T120 카메라 쪽에서 넘어오는 오도메트리 정보하고 TF 정보를 마브로스 쪽으로다가 포워딩 해주는 겁니다. 마브로스는 역할이 마브로스의 역할은 픽소크하고 연동을 하는 로스 패키지죠. 그래서 이제 이 패키지가 실행이 되면 마브로스도 띄우고 마브로스가 뜨면서 픽스호크하고 연결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이 브릿지 노드가 뜨면서 T165하고 또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양쪽을 연결시켜주는 로스 패키지입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기 전에는 지금 제 PC에 있는 지금 큐그라운드 컨트롤이 지금 디스커넥트 상태죠. 디스커넥트 상태고 실행하기 전에 요거 런치 파일을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빌드해서 이미지를 구워드린 라즈베리 파이의 이미지에는 뭐 런치 파일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IP만 그 PC의 IP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PC IP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띄우는 브릿지 마브로스 런치 이 파일을 에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VI 편하신 분은 VI로 열어줘도 되고 나노로 열어보죠. 그래서 브릿지 마브로스 런치 파일 요거 열어보면 이 VIO 노드가 이제 접속할 때 FCU 즉 픽소크가 어디 있냐. 우리 픽소크는 지금 라즈베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라즈베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봤을 때 픽소크는 지금 GPIO의 시리얼 포트에 연결되어 있죠. 요게 디바이스 이름이에요. 그 시리얼 포트에 TTY-S0 시리얼 0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드레이트 속도
예, 이렇게 설정해주고,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하고 픽스호크를 USB 포트 쪽에다 연결했다 그러면은 뭐 TTY AMH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렇게 뭐 이제 디바이스 명이 이제 바뀌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GPIO 시리얼 포트 쪽에다 연결했으니까 요 디바이스 명을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GCS URL, 요게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은 어딨냐, 예, 이거 알려줘야죠. 예. 예. 그래서 IP를 이렇게 주는 거고, 예, IP를 주고 나서 포트는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은 통신 포트를 14550 포트를 쓰니까, 예, 14550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기 PC IP를 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주고 나서, 예, 로스런치 이제 해서 띄워보면, 예, 이제 로스 패키지 프로그램이 기동이 되죠. 매뉴얼 플라이트 모드. 예, 기동이 되고 나면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하고도 연결이 되죠. 예. 이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예, 컴퓨터하고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 우리는 커맨드를 주고 컴퓨터는 실행을 하고, 예, 지금 내가 어떻게 실행하고 있어? 이거를 지금 컴퓨터는 말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나는 그냥 내 말만 할래, 이러면 안 되죠. 예. 자,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FC 픽스호크하고 연결이 잘 됐는지를 봐야 돼요. 예. 워닝은 무시하시고요. 예. 자, 여기 보면은 마브로스 스타티드 나오죠. 예, 마브로스가 잘 떴어. 예, 이렇게 지금, 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FCU의 데이터 링크도 얻었네요. 예, 그리고 여기 또 리얼센스 노드도 업됐어. 예, 리얼센스 노드라는 게 T165 카메라죠. 예, 다 잘 올라왔네요. 예. 그 HP 리퀘스팅 홈 포지션 이거 계속 나오는 거는 지금 내 위치가 이 지도상에 어딘지 모르겠어 이러고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당연히 모르죠. 예. GPS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T165 카메라는 지도상의 GPS 좌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 홈 포지션은 당연히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로스 프로그램, 마브로스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예, 홈 포지션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오프보드 컨트롤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비행, 다 프로그램인데 결국은 그 프로그램에서 지정을 해줘야 이제 홈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리얼센스 노드도 올라오고 마브로스 노드도 정상적으로 올라왔으면, 그러면 이제 로스는 이제 잘 올라온 거예요. 네. 자, 잘 올라왔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보면 이거 TF 프레임 변환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TF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로스에서 지금 센서의 이제 좌표 프레임인데요. 센서가 달려있는 위치하고 FC하고 위치가 틀리죠. 예. FC 항상 중심으로, 예, 봐서
그 FC는 자기 중심에서 좌표 값을 항상 계산하는데 센서는 또 센서 자기 중심에서 좌표 값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몇 센치의 차이겠지만 그 몇 센치의 차이가 이제 그 기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뭐 드론뿐만 아니라 이제 이동하는 모든 로봇 물체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정을 해줘야 돼요. 센서, 내가 지금 이 센서가 지금 FC 항상 이게 중심이 되는 비행체의 IMU는 중심은 FC에 있으니까 FC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몇 센치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라는 거를 여기에 주는 겁니다. 이 값은 브릿지 그 런치 파일에 설정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열어보면 여기에 TF 값이 들어가 있죠. TF 값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이 TF 값에서는 지금 빵빵빵 이렇게 돼 있죠. TF 베이스링크 카메라 포즈 요거를 수정하셔야 돼요. TF 오도메트리 카메라 오돔 요거 수정하시는 게 아니고 TF 베이스링크 카메라 포즈 프레임에 아규먼트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내가 FC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가 XYZ 좌표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여기에다가 기술을 하는 건데요. 요 앞에 이제 세 개가 XYZ 좌표 값입니다. 미터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센티미터로 하면 이제 1cm면 0.01이 되겠죠. 그래서 X 좌표면은 이제 전방이고요. Y 좌표는 오른쪽이고, Z 좌표는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카메라가 앞쪽으로 4cm FC 기준으로 FC 중심에서 4cm 앞에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왼쪽으로는 0, 오른쪽으로는 0, 그리고 위쪽으로 기준으로 아래쪽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위에 있는 거죠. 아래쪽일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PX4 기준으로 해서 FRD예요. Forward, Right, Down 기준으로 해서 그 상대 위치를 적어주고 뒤쪽 세 개는 이제 카메라를 회전시켰을 때 기준인데 전방을 보게 달았으면 그냥 000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 방향으로 기준으로 했으면 이 가운데 Y Z 좌표를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방 기준으로 했을 땐 000 놔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이게 디폴트 값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1.5708 이게 전방이네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전방 앞을 보게끔 이렇게 T리고 카메라를 달았으면 0하고 1.5708 그리고 0 이렇게 주면 됩니다.
라디안 값이어서 예,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 내용은 pex포의 도큐먼트 쪽에 VIO pex포의 VIO로 검색을 해보시면 VIO 설정하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설정해라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0하고 1.5708 0 이렇게 주면 means pitch down 그라운드네요. 예, 제가 조금 본지가 좀 오래돼서 전방을 보고 있으면 카메라가 전방을 보고 있으면 000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전방을 보게 해놨으면 요거를 0으로다가 바꿔줘야겠죠. 예, 0으로 바꿔주고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우리 기준으로 해서 이제 FC 앞에 10cm 앞에 있으면 0.1 그리고 만약에 위로 뭐 2cm 더 위에 있다 그러면 0.02 뭐 이렇게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주면 되고요. 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10cm 앞에 그리고 한 5cm 밑에 달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0.05 이렇게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주고요. 저장하시고 빠져나가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VIO 노드를 실행시키시면 되죠. 이렇게 실행시켜 줘야 커뮤니케이션 릴레이드 VIO 우리 이제 T65 트래킹 카메라의 프레임 좌표가 TF 좌표가 보정이 돼서 FC 쪽에 오도메트리 쪽으로 반영이 돼서 들어오니까요. 오도메트리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EKF 쪽에 프레임 좌표하고 이제 보정된 값이 변환해서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제 좀 잘 맞춰 주셔야 돼요. 그거 잘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일은 이제 우리가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이제 파라메타들 제대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교재에 보면 우리가 이제 EKF2 튜닝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4개 에이드 마스크, 화이트 모드, EV 딜레이, 그리고 EV 포지션. 근데 EV 포지션은 그냥 놔두세요. 000으로 놔두시면 되고요. 에이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에이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전 포지션 피전, 비전 벨로시티 피전 요거 3개 체크하시면 돼요. 의미는 요 뒤에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280인데요 값이 요게 이제
우리 이제 모든 센서에 대해서 이 EKF가 자세 제어를 하는 모든 센서의 기준을 EV 센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EV 요하고 EV 로테이트는 이제 조금 틀린데, 이게 이제 기준 좌표를 그 FRD 좌표로 할 거냐, 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요거는 이제 좀 한번 내용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트 모드는 이제 고도 센서를 뭘로 쓸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도 센서를 바로메터로 쓸 수도 있고요. 뭐 GPS 레인지 센서 이렇게 있는데, GPS 레인지 센서는 지금 GPS는 없잖아요. 레인지 센서도 없고, 바로메터는 FC 안에 들어 있는데, 우리는 비전으로다가 그냥 T125를 바로메터 대신 고도 센서로도 쓰는 거죠. 뭐 이걸로 이렇게 써도 되고, 쓰는 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 놓으시고, EV 딜레이는 이제 센서에서 측정되는 값하고 FC의 시간차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그거 보정을 해주는 건데요. 거의 지금 뭐 속도에서 딜레이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사실 이제 정확하게 좀 측정을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그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로그를 떠가지고 로그 분석기 돌려가지고 T125 카메라에서 보내주는 오도메트리 정보의 포지션의 정보에서의 타임 스탬프하고 실제적으로 그 FC에서 발생하는 그 포지션 정보, 즉 IMU에서의 이제 포지션 정보에서 그 타임 스탬프를 서로 비교해서 타임 시간 차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넣어주면 아주 좋은데요. 뭐 사실 제가 측정해 본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놔도 무방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호버링이 되시고 나서 기체를 완벽하게 제어를, 이제 호버링을 완벽하게 제어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파라메타들을 이제 아주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거는 이제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튜닝하면서 그거는 이제 하시는 부분이고, 이건 기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이 수치가 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자신의 기체에서 자신이 그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파라메타가 이제 다 이제 되면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이거 됐으니까 뭐 큐그라운드 컨트롤하고 그 통신이 될 거고요. 지금 로스가 통신이 될 거고, 이게 됐으니까 FC하고 로스하고 통신이 되고 큐그라운드 컨트롤하고 통신이 될 거니까요. 비행전 체크리스트가 중요한데, 맨 처음에 그 마보 오돔 그 LP라는 파라메터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 인스펙터에서 이 파라메터를 세팅을 해줘야 이제 그 오도메트리 파라메터가 보였었거든요. 그 마브링크 어널라이저에서 어널라이저가 이제 어널라이저 인스펙터에서 마브링크 인스펙터에서 이 오도메트리가 이 파라메터를 세팅을 해줘야 이제 보였었는데, 지금 요즘 그냥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넘어와요. 그래서 이거 뭐 굳이 이 파라메터 그냥 참고적으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비행할 때는 0으로 놔줘야 돼요.
이거 1로 놔주면 이 헬츠가 떨어져요. 여기 오도메트리 여기 헬츠가 있죠. 그래서 이게 비행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 픽스호크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 오도메트리 정보가 30Hz 아래로 다 떨어지면 비행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가 30Hz거든요. 이거를 높여줘도 됩니다. 이거 우리가 파라메타 설정해서 이거를 높여줄 수도 있어요. 높여줄 수도 있는데 이제 마브로스 파라메타를 변경해야 되는데요. 뭐 굳이 안 너무 높이면은 또 타임 그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일단은 기본 30Hz로다가 맞춰주면 어느 정도 이제 30Hz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도메트리 그 루프백 요거를 올려주면 이거 헬츠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떨어지지 않게 0으로다가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0으로다가 맞춰주시고요. 요거 이제 그 XYZ 이제 좌표 설정하는 건데 이거 숫자는 뭐 아까도 이거 가만히 놔뒀는데 숫자가 계속 움직이는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계속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 T120 카메라 이 센서가 보면은 그 IMU가 이제 관성 센서이기 때문에 고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는 움직입니다. 미세하게 0.0001 뭐 이렇게 그런 정도에서는 계속 움직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 움직이는 거는 뭐 문제 없고요. 지금 오도메트리가 지금 제가 이제 뭐 좀 테스트 하느라고 저는 지금 커넥션 투 미션 컴퓨터 로스트. 지금 네트워크가 끊기는데 커넥션 투 중간에 미션 컴퓨터 로스트. 예, 끊겼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로스 쪽에도 메시지가 떨어질 겁니다. 에러가. 네, 미션 컴퓨터하고 연결이 끊겼다 이렇게 나오죠. 타임아웃이 코맨드 타임아웃이 계속 발생되면서 몇 번 발생되고 끊겼는데요. 뭐 제 PC에서 지금 네트워크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이제 네트워크 쪽을 좀 봐야 되는데. 한번 커뮤니케이션 로스트.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비게인드. 다시 실행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되네요. 정상적으로 되고요.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이제 그래서 마블러스 인스펙터 쪽에서 내용을 이제 보시는데 그래프로 띄워놓고 보는 게 보기가 좋죠. 그래서 일단 이 기체를 바닥에 이제 평평한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기체를 회전을 시켜서 이제 Q 값을 1이 되게 우선 만드셔야 돼요. 커넥션 투 미션 컴퓨터 로스트.
일단 일이 요거가 일이 되게끔 회전을 시키시고요. 그래서 기체를 회전을 시키다 보면 거의 일이 되는 순간까지 회전을 시키시고요. 거의 1 정도에서 이제 회전을 시키시고, 이 상태가 이제 기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봐서 이 상태에서 기체를 앞으로 보냈을 때 X 값이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를 오른쪽으로 보냈을 때 Y 값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기체를 올렸을 적에 Z 값이 줄어들고, 기체를 내렸을 적에 X 값이 올라가고, 이거를 그 테스트를 그 다음에 해보시고요. 그게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기체가 호버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그 체크가 됐으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체를 앞쪽으로 빨리 움직여 봐서 벨로시티의 값도 증가되는지, 그래서 XYZ 값의 움직임에 따라서 벨로시티 값도 증가되는지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시켜 봐 갖고 롤 피치 이후의 스피드 값, 이것들도 증가가 잘 되는지, 요게 잘 돼야 됩니다. 요게 요 부분이 잘 돼야 요게 잘 돼야 기체가 호버링이 잘 됩니다. 그게 이제 돼야 되고요. 이제 거기까지 됐으면 거기까지 되고 이제 조종기하고 FC가 이제 바인딩이 다 되고 조종기를 켰을 때 이제 바인딩이 다 되고 해서 조종기하고 FC하고도 다 연결이 되고 로스도 다 제대로 기동이 되면 여기가 이제 파란색으로 들어올 거예요. 저 지금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조종기를 안 켰거든요. 그래서 조종기하고 바인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난 레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종기를 이제 켜고 나면 바인딩이 되면 이제 초록색으로다가 바뀝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다가 된 상태여야 이제 비행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아밍을 하시고 이제 비행을 하면 되는데, 비행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비행들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니까 센서 이쪽에 칼리브레이션들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컴파스 칼리브레이션, 자이로 칼리브레이션, 가속계 칼리브레이션, 이거 하시고, 그리고 레벨 호라이즌 이거 테스트 이것도 한번 눌러서 기체를 평평한 바닥에 놓고 수평을 일단 가속계하고 가속계 수평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계 수평 한번 맞춰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포지션 모드로 놓고 하는데, 플라이트 모드에 요 채널 세팅을 먼저 해주셔야죠. 그래서 플라이트 모드에 조종기의 채널 5번 스위치에 이제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채널은 맞추시면 되는데요. 그 채널에 스위치를 할당하시고요. 요건 이제 라디오 버튼에서 보면 여기에는 지금 저는 뭐 특별하게 여기 있다가 뭐 해놓은 건 없는데, 채널을 그 조종기에 이제 키를 움직여 보면 여기에 채널에 이제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에 맞게끔 모드 채널을
할당해 주시고, 그 채널에 이제 스위치가 3단 스위치면 3개의 이제 비행 모드를 할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스테블라이즈, 홀드는 뭐 사실 그 안 먹을 거예요. 예, 그거 안 먹을 거고, 포지션으로 이제 우리가 놓고 호버링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먼저 이제 맨 처음에는 포지션 모드로다가 놓고 기체를 살짝 띄워봐서 기체가 요동치지 않는지 그거를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요. 포지션 모드에서 이제 테스트를 아니죠. 맨 처음에는 스테블라이즈 모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스테블라이즈 모드에서 기체를 살짝 띄워봐서 뭐 한 30cm 정도만 이렇게 띄워봐서 기체가 뭐 진동이라든지 뭐 이상하지 않는지 살짝 띄워보고요. 기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여기서 호버링은 안 돼요. 스테블라이즈에서는 호버링은 안 되지만 기체가 중심은 잡아요. 휘청거리지는 않고 근데 흘러다니죠. 흘러다니지만 기체가 어느 정도 수평을 잡고 자기 자세는 유지는 해요. 호버링은 못하지만 그게 이제 된 상태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모드로다가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포지션 모드하고 스테블라이즈 모드에서는 스로틀 키가 좀 틀려요. 그래서 포지션 모드에서는 스로틀을 그 조종기의 중간 위치에 놔야 거기가 0이에요. 0. 그래서 거기에서 올리면 이륙하고 거기에서 내리면 하강해요. 그래서 포지션 모드에서는 스로틀을 중간에 놓고 거기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지션 모드에서 스로틀을 가운데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아밍을 걸고 스로틀을 이제 천천히 올리면 이륙하죠. 어느 정도 이륙을 했으면 한 30cm, 50cm 정도 이륙을 해놓고 그 위치에서 다시 중간 데드존으로 위치를 시키면 이제 그 상태에서 키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기체가 정확히 호버링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제 유튜브에 있는 것처럼 그거를 유튜브 영상을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유튜브의 영상에서 호버링 하는 거를 해서 우선 이제 VIO 브릿지 마브로스 점 런치 기동시켜서 이제 마브로스 기동시키고 T65 기동시키고 그 다음에 PC에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해서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 오도메트리 정보 잘 오는지 로스토픽 명령어로다가 보면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키그라운드 컨트롤에서 인스펙터에서 오도메트리 정보가 잘 나오면 요게 넘어오니까 지금 로스 토픽이 넘어오니까 오도메트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인스펙터 쪽에 여기에서 요거 이제 요거 확인하시고 XYZ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기체를 살짝 한 30cm, 50cm 정도 띄워서 이 상태에서 호버링 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움직이는지 기체가 움직이는 대로
XYZ 오도메트 좌표가 잘 움직이는지 모니터링 해 보시고요. 예,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뭐 자율주행의 첫 번째 단계도 아니죠. 이제 이게 돼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마블러스 프로그래밍 통해서 이제 기체를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이제 뭐 프로그램은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일단은 이 상태를 만드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 목적이고, 요게 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 교재의 그 오프보드 모드의 예제 그 프로그램 있죠. 오프보드 컨트롤 예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예제 프로그램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예제 프로그램이 오프보드 예제 여기 있으니까 예제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제 오프보드 프로그램인데 기체를 1m까지 올리는 그냥 호버링 이륙시켰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고정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인데, 이거 하실 적에도 주의사항은 이 어플리케이션 세팅에서 미니멈 알티튜드 있어요. 요거가 기본은 2.5m인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1m만 떠라 이렇게 해도 2.5m까지 떠버리거든요.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1m로다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요거 안 바꾸면은 잘못하면 그냥 천장으로 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바꾸시고 그렇게 테스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